캘리포니아주에 이 매물로 나온 집 팔리는 속도가 역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등록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특히 킨더가튼 등록률은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는 25일 일요일에는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개최가 됩니다. 관전 포인트를 비롯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주택시장이 핫하다는 소식은 거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물로 나온 뒤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속도가 아주 역대급이라면서요? 네,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금방 팔린다는 소식, 새로울 건 없는데요. 네네. 근데 그 속도가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다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네. 다름 아닌 이곳 캘리포니아주 주택시장에서 그렇습니다. LA타임스는 오늘 아침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당신이 꿈꿔오던 캘리포니아 드림 하우스를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건 당장 내일 팔릴 수 있으니까. 아하.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아마 주택 사려고 지금 알아보는 주민들이라면 이걸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발견했으면 빨리 먼저 오퍼부터 넣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뺏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주택이 매물로 나온 뒤에 얼마나 빨리는 편이에요 지금? 지난달 보면 네. 그러니까 3월달 평균 8일 만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얼터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그렇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이 매물로 나온 뒤 판매되는 기간은 8일에 불과했고요. 이건 캘리포니아주 리얼터 협회가 갖고 있는 자료들 가운데 역대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이 협회가 지난 1990년부터 이 같은 자료를 갖고 있다 하는데요. 30년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빠르게 주택이 판매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 버블이라고 여겼던 그 옛날 그 시기에도 지금보다 이렇게 빨리 주택이 판매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동산 시장 버블 시기가 보통 2003년에서 2005년 사이로 꼽히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이 매물로 나와 판매되기까지는 지금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평균 20일 이상. 지금 8일보다 2배 이상 더 걸린 셈입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이전을 보더라도 그때도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매물이 판매되는 시간은 버블이라고 했던 그때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네. 2017년 같은 경우 14일까지로 낮아졌으니까요. 이 정도로 주택 매물이 빨리 팔린 적은 기억나는 게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빠르게 판매된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는 틀림없는 거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몇몇 요인들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팬데믹 기간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결합하면서 역대급 매물 판매 속도를 보이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최저 이자율, 모기지 이자율이고요. 맞아요. 또 팬데믹에 따라 좀 더 넓은 공간을 찾아 나서는 주민들이 많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요. 이에 더해 부동산 투자자들 가운데 새롭게 유입된 투자자들도 있어서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30대 초반 연령대들도 이젠 주택 구입에 발을 들이고 있고요. 이처럼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공급은 적다 보니 이 주택 매물 부족에 의해서 한 번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치열한 오퍼 경쟁이 붙으면서 점점 더 빠르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과는 달라진 주택 구입 추세도 이 매물 판매 속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이 됐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동산 구입 절차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오픈하우스 보고 그다음에 오퍼 받고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대부분 질로, 레드핀 이런 걸로 먼저 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죠. 그래요? 네, 온라인에서 매물 정보부터 얻고 사진도 다 보고 리서치 이미 마친 뒤에 주택 구입에 나서게 되고요. 어쩔 때는 온라인 통해서 먼저 오퍼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물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금방 팔리는 추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잘 들으셨죠? 리스팅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발로 뛰셔서 리스팅 확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등록률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네, 팬데믹 후 학교가 폐쇄됐다가 이제 조금씩 리오픈하면서 점차 많은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등록률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22일 어제 발표한 연간 자료에 따르면 2020-2021학년도 K-12 공립학교 등록률은 3% 정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약 16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로만 봐도 사실 엄청난데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차터스쿨 학생 등록률은 더 늘어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22,542명 증가했는데요. 이건 캘리포니아주 학생 9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네. 남가주 쪽에 이 대형 교육구들의 등록률을 어떤지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학생 등록률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4개의 교육구가 그 전체 감소의 6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구는 잘 아시다시피 LA 통합교육구죠. 그렇죠. LA 통합교육구에선 2841명, 4.76% 등록률 감소를 보였고요. 또 롱비치 2,003명, 2.8% 감소입니다. 샌디에고 4,270명, 4.2%였고요. 그리고 중가주로 가서 프레즈노 909명, 1.3% 줄어들었습니다. 이 밖에 북가주 쪽도 함께 살펴보면 베이에리아 쪽, 산타클라라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 둘 다 3% 이상 등록률 감소했고요. 마린 카운티는 4.7%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주 전체 2,291개 교육구와 또 차터스쿨 가운데 등록률 차이는 좀 컸는데요. 그래도 전체 83% 전통적인 교육구라고 하는 데에서 전반적인 등록률 하락 경험했고요. 차터스쿨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그래도 43%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K-12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킨더가튼부터 초중고를 다 합한 이제 그러한 이제 통계가 되겠는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도 킨더가튼의 경우가 이 등록률 감소가 상당히 두드러졌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실 도심 지역 밖으로 가보면 등록률이 좀 늘어난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뭐 컹 유니언 고등학교 교육구 오히려 등록률 3% 늘어났고 이 밖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등록률이 좀 늘어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킨더가든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킨더가든 지역은 어디든지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등록률이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킨더가든 교육구 5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등록률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차터스쿨은 전통적인 학교들보다 등록률 감소가 덜 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킨더가든에선 차터도 마찬가지로 크게 등록률 감소가 있었습니다. 6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출생률이 낮아져서 지금 취학 아동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예요, 이유가? 이게 킨더가든 하면 한 5살 정도잖아요. 그렇겠죠. 그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격 수업을 들었는데요. 대면 수업을 받아오던 학생들이 원격 수업 받던 게 좀 다 어렵고 뭐 어색하고 이런 점이 있었을 텐데 특히나 이런 어린 킨더가드너에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킹더가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를 그냥 킹더가든에 보내는 대신 프리스쿨에 놔두고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사립학교로 네, 보냈습니다. 사립학교는 좀 더 빨리 대면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 킹더가든의 경우 거의 대부분 등록률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이틀 후죠. 일요일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펼쳐지는 날인데 뭐 이번에 기대되는 건 뭐 다름 아닌 우리 배우 윤여정 씨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오늘 아침 뉴스 시간에 이현주 아나운서의 연예 소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트로피 한 발짝 더 다가선 반가운 뉴스들이 또 나왔죠. 윤여정 씨는 어제 열린 제36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온라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받았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이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네. 주요 부문 수상자에 대한 예측 기사를 썼는데 여우 조연상 수상자로 윤여정 씨를 꼽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누가 여우 조연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지만 지금 현재는 윤여정 씨가 선두라고요. 단언을 했습니다. 네. 만약 윤여정 씨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받게 된다면 사상 첫 한국 배우 수상 기록을 세우는 그렇죠, 것이어서 그렇죠. 더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LA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팬데믹 기간에 열린 다른 영화 시상들과는 좀 다를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 스테븐 소더버그 감독 비롯해서 배우 겸 감독 제시 콜린스, 또 영화 제작자 스테이시 쉐어가 맡았습니다. 스테븐 소더버그 감독은 유명하죠. 그럼요. 영화 오션스 11, 또 에린 브로코비치, 이번에 코로나19로 다시 유명해진 영화 컨테이전 등을 감독했고요. 이 소더버그 감독은 아카데미상 후보자들을 줌으로 연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시상식을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줘서 꾸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셨겠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열렸던 각종 시상식들 거의 다 줌 통해서 후보자 줌이었죠. 연결했잖아요. 그럼요. 분할된 온라인 화면에 후보자들 여러 명 나오고 수상자 지명되면 그 한 명이 이제 전체 화면 꽉 채워서 수상 소감 얘기하고. 맞아요. 근데 이 소더버그 감독은 시상식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LA의 무대에 오지 못하는 후보자들의 경우 줌이 아닌 위성 연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 런던, 또 프랑스 파리 등에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위성으로 연결한다는 건데요. 물론 줌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TV쇼 맥락에서만 그렇고 시상식은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오스카 시상식은 TV쇼가 아니라 영화의 미학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기법인 오버 더 숄더 샷, 그러니까 한 인물 어깨 뒤에서 상대방 포착하는 그런 거, 또 네. 고해상도 촬영, 와이드 스크린 포맷 이런 것들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는 일요일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전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면 재밌을 듯 하고요. 네. 시상식은 25일 일요일 LA 시간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고 A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네. 저는 뭐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감을 말씀하실지 정말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